안녕하세요.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 한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개 훈련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훈련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딩고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잘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까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 훈련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죄수들을 지키거나 아니면 경비를 서는 일에 집중적으로 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인간을 도와주는 일들을 개들이 해왔던 것이죠. 특히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지키는 일은 개의 탁월한 능력 중 하나로 인간 사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개하고 같이 살 때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들을 옆에 두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능력들을 더 개발시키고 선택 교배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경비도 더 잘 서고 사냥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죠. 사람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종이냐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종이냐, 완전 기질이 다른 거죠. 유전적으로도 완전 달라요. 같은 객과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중에 일부예요. 자, 그런데 훈련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가정견과 특수목적견의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목적견이라고 해도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금 시키는 일보다 저울질을 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일들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내 옆에서 살고 있는 가정견들은 군대에 내보낼 개도 아니고 전쟁에 내보낼 개도 아니고 전시에 쓸 강아지들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옆에서 민폐를 주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가정견한테 군견에 가리키는 방법을 접목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인데요, 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사용하는 훈련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체벌은 사실은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베이스가 즉벌즉선이라고도 표현드렸죠. 하지만 군견들은 체력이 좋은 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체벌을 사용해도 기질이 좋아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가정견들은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격을 주게 되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니면 정신적인 리스크가 커져서 소심한 아이로 성장한다는 부분이 최대의 리스크예요. 특히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하던 배변 교육도 못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성장하고 사람하고 잘 살아갈 수 없는 아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도 만들어진 경우도 저는 종종 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딩고 교육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벌즉장에서 즉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즉벌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코체인이나 핀치칼라, 그래서 목을 조이는 듯한 도구를 사용해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초코체인이나 핀치칼라를 어디에서 착안을 하고서 만들어진 거냐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사냥할 때 어디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가 염소를 사냥해요. 어디를 물까요? 목을 물죠. 네. 목을 송치를 통해서 꽉 물어서 주식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 핀치칼라 초코체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상대를 죽이고자 할 때 무는 부위는 목과 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공략을 인간이 해서 그 행동을 하면 너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정견이 받아들였을 때 가족과 같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리스크는, 일단은 체벌을 주는 사람이 체벌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도 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체벌을 준다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안 돼라고 했을 때는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행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가 고쳐진 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돼라고 하지 않으면 해도 돼도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개의 입장에서 저울질을 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법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기준을 잡고서 개가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득이 되느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딩고의 교육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벌을 썼을 때의 그 리스크는 공포로 작용이 되거든요. 공포라는 것은 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고, 그 스트레스 반응으로 구토, 설사 이런 것도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포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포전이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공간에 들어갔는데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것들도 다시 공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를 혼냈으면 내가 혼내는 도구인 초크체인도 무서워지고, 그 다음에 리드줄, 그 다음에 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포가 전이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역조건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보다는 강아지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득이 되는 쪽으로 가리키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약 10년 동안 SBS 동물농장 특수동물 프로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죠, 거기서 동물 프로를 자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보면 훈련을 받은 개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아이들이 출연하게 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관심을 주거나 관식도 주겠죠. 그런 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아이들, 혹은 보호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따라하는 행동,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방학습이라고 해요.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 개들이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개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하게 되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보호자분도 개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너 해보고 싶으면 해봐 라는 선택지를 주었을 때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했어 라는 칭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애정이 가득한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라는 표현을 해서 강아지가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강아지의 뇌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자발성으로 인해서 뇌가 많이 성장한 아이다 라고 제가 이제 자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를 가리키는 연장선에서도 볼 때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강아지한테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훨씬 유용하고 효과적이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반려견에게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고 강압적이고 피동적인 학습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반항을 하거나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그러니까 짖거나 화를 내는 강아지도 종종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아지한테 선택권을 주고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딩고의 교육법인 포인트인데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군견에서는 개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의 가정견들은 군견이 아닌 이상, 우리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상 개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법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려견 훈련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